기아 타이거즈 공식 야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팀의 경기를 놓치지 마세요. 최신 뉴스, 흥미로운 영상, 그리고 경기에서의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업데이트 받으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홍종표 선수와 관련된 폭로글이 지난해 9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건은 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익명의 글에서는 홍종표 선수의 사생활에 관한 주장이 제기되었고 그 내용 중 일부는 팬들 사이에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스포츠 선수들의 개인적인 삶이 종종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된다는 점에서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폭로글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다양했을 것입니다. 일부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고, 다른 이들은 이미 공개된 정보나 상황을 근거로 이를 비판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사생활과 공적인 이미지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일 것입니다. 혹시 더 알고 싶은 내용이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홍종표 선수가 교제하는 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여성과 교제했다는 내용이 폭로글에 포함된 부분은 그가 미혼인 선수라는 점에서 개인적인 사생활의 문제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폭로글에서 기아의 연고지인 광주를 비하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광주는 기아 타이거즈의 연고지로 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도시이자 지역입니다. 따라서 소속팀 선수, 특히 프로 선수로서 광주를 비하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팬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연고지와 팬들은 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하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 여파는 더욱 심각했을 것입니다. 팬들은 자신의 팀과 연고지에 대한 애정이 강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폭로가 나오면 그 반응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홍종표 선수와 기아 타이거즈의 팬들이 느꼈을 실망감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논란이 커진 이유도 바로 이 부분이었겠죠.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나 선수의 입장 표명이 있었다면 그 후의 상황도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기아는 홍종표 선수와의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그의 사생활 논란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종표 선수는 논란에 대해 사생활 논란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시인하며 일부 주장들이 사실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기아는 이 논란이 팀의 이미지와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렸습니다. 기아의 징계는 매우 엄격한 조치였으며 사실상 활동 정지에 가까운 처벌이었습니다. 홍종표 선수는 1군 엔트리에서 즉시 말소되었고 그가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팀의 중요한 경기에도 참가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마무리 캠프 참가까지 불허되었으며 벌금 징계까지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팀의 명예와 분위기를 보호하려는 기아의 강력한 대응이었고 사생활과 팀의 이미지 간의 경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프로스포츠에서 선수들의 사생활이 팀과 연고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였으며 향후 다른 선수들 역시 개인적인 행동에 더욱 신중을 기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홍종표 선수의 징계가 크게 번지지 않은 이유는 그가 일각에서 제기된 지역 비하나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구단도 이 부분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했으며 결론적으로 홍종표가 그런 발언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 주장은 폭로글을 통해 나온 것으로 물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홍종표 선수는 자신의 사생활 논란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지역 비하나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이 점에서 구단은 홍종표가 의도적으로 지역이나 특정 그룹을 비하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논란이 된 부분은 홍종표의 사생활 문제였으며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만 확인되었고 지역 비하 발언이나 장애인 비하 발언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논란이 더 커지지 않았고 구단 역시 이를 바탕으로 징계 범위를 사생활 논란에만 한정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결국 사생활 문제와 공적 이미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기아는 홍종표 선수에 대한 논란이 오프시즌 내내 계속 고민거리가 되었지만 더 이상의 증거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결국 스프링 캠프 명단에 그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 내린 자체 징계가 이미 종료되었고 지역 비하나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구단은 홍종표 선수를 더 이상 구속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구단은 일정 부분 상황을 종료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아는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계속했으며 선수와 구단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범 경기 개막을 앞두고 기아의 심재학 단장이 취재진 앞에 서서 이 문제를 설명하고 사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구단은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며 팬들과 대중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공개적인 입장 표명과 사과는 구단이 이번 논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였으며 구단과 선수 간의 관계를 정리하고 팬들에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 구단은 팬들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공식적인 사과와 입장 표명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공식적인 입장 표명과 사과가 나온 이유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논란이 일어난 이후 홍종표 선수는 그 사생활 논란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지역 비하나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한 부분은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 자체가 일단 선수와 구단에게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구단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팬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작년에는 확실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논란이 커지기 시작한 시점에서 구단은 그 내용이 사실인지 계속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한국 시리즈라는 중요한 경기가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논란을 즉각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구단이 신중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이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려면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흐르고 오프 시즌이 지나면서 논란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구단은 선수와 구단 모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결국 시범 경기 개막을 앞두고 구단은 더 이상 문제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고 심재학 단장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사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사과가 나온 이유는 구단이 팬들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고 논란이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지 않은 채로 두는 것이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프 시즌을 거치며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된 만큼 기아 구단은 정규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한다는 내부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이 문제를 묻고 넘어가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힐 것이라 기대하기보다는 팬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이상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단은 이런 문제를 도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지 않은 채 시즌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팬들의 불만이나 의혹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단은 선수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며 사실이 아닌 부분은 명확히 해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선수와 구단 모두의 입장을 투명하게 전달하는 과정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2025년 시즌을 앞두고 논란을 정리하는 것이 구단과 선수 모두에게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한 기아는 시범 경기 시작을 기점으로 이 문제를 풀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논란을 잠재우고 시즌 시작을 깔끔하게 맞이하기 위한 선택이었고 팬들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결국 구단의 이런 결정은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를 예방하고 시즌 시작 전 팬들과의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한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종표 선수는 8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와의 경기를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광주 지역 비하 논란에 대해 다시 한번 명확히 해명했습니다. 그는 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광주 지역 비하 논란에 관해서는 내가 한 적이 없다며 자신이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내가 태어나고 어렸을 때 지냈던 곳이 수도권이었기 때문에 단지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게 광주 지역 비하로 과장이 돼서 퍼졌다고 설명하며 팬들에게 오해를 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은 홍종표 선수의 입장에서 자신에 대한 비판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지역 비하 발언에 대한 자신은 결코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논란의 발언이 단순히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 것에 불과했으며 그것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왜곡되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입니다. 홍종표 선수가 이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해명하고 사과하는 이유는 팬들의 오해를 풀고 그동안의 논란을 잠재우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구단과 선수는 이번 사태를 정리하고 팬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재학 단장은 8일 홍종표 선수에 대한 논란을 공식적으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작년에 구단에서 자체 징계를 엄격하게 내렸다며 이미 홍종표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가 내려졌음을 강조했습니다. 구단에서는 홍종표가 지역 비하 발언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홍종표 선수 본인도
절대 지역 비하 발언은 한 적이 없다. 고 강력히 주장했음을 언급했습니다. 심 단장은 구단의 입장을 전하며 선수를 믿고 있다. 고 덧붙였습니다. 이로 인해 구단은 현재까지 나온 사실을 바탕으로 홍종표의 발언을 믿고 있으며 그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나 새로운 확실한 내용이 없다면 이번 논란은 여기서 일단락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미 구단은 필요한 징계를 내렸고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번 문제는 마무리될 것이라고 본 셈입니다. 따라서 홍종표 선수가 8일에 한 발언을 바탕으로 구단과 선수는 앞으로 이 사태를 지나치게 끌지 않고 새로운 논란 없이 시즌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종표 선수는 강릉고를 졸업하고 2020년 기아 타이거즈의 2차 2라운드 전체 16순위 지명을 받으며 프로에 입단했습니다. 그는 내야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활용성과 공수 모두에서 뛰어난 재능을 바탕으로 빠르게 입지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2020년에는 1군 40경기에 나섰고 그 후 국군체육부대 상무에서 군 복무를 마친 뒤 2023년 팀에 복귀했습니다. 2023년에는 특히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00경기에 출전해 타율 0.295를 기록하며 단순한 대수비 요원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활약 덕분에 그는 기아 내야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통해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홍종표 선수의 빠른 성장과 다재다능한 능력은 기아에게 큰 자산이 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업계에서는 홍종표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의 팀 내 입지가 탄탄하더라도 기아가 과감하게 정리할 가능성도 있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 비하나 장애인 비하 발언과 같은 논란은 구단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단은 홍종표 선수의 말을 믿었고 이후 더 이상 그 발언을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근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아는 논란을 잠재우고 홍종표가 2025년 시즌에도 팀 전력에 포함될 예정이라는 점을 발표하며 논란을 일단락 지으려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로써 홍종표 선수는 구단과 팬들의 신뢰를 다시 얻은 상태에서 시즌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는 더 이상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성실한 모습으로 시즌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르스포츠 코리아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서비스할 수 있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여러분께 많은 감사를 드리며 즐겁고 성공적인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에서 뵙겠습니다.